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 네, 오늘 이제 바람꽃 사실 시즌2인데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완전히 좀 강의를 다 쉬었었어요. 프로젝트도 다 쉬고, 강의도 쉬고, 그리고 이제 바람꽃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한 6년, 7년을 운영했던 모임도 이제 다 스탑을 하고, 정말 1년을 좀 오롯이 쉬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쉬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우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우선 바람꽃이라는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뜻이 이제 바람, wish라는 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꽃 피우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그냥 지어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바람꽃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닉네임은 옐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바람꽃 시즌2의 모임은 일반적인 시간관리, 목표관리, 자기계발 모임이랑은 살짝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모집글에도 썼었지만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을 거냐면 에너지 관리라고 제가 부르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즌1 처음 바람꽃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정말 그냥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자기 개발하는 딱 그 정도의 모임이었는데 이제 시즌2에서는 이것의 가장 밑바탕에 모든 것의 바탕에 에너지 관리를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할 정도로 조금 엉뚱할 수도 있고 좀 우리의 보통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는 내 감정, 기분, 생각 이런 내면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성장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일기를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피드백하는 것들로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제가 지금 9년 동안 자기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7년 가까이 모임들을 운영을 했고 계속적인 자기 개발 강의라던가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말 성과도 많이 생겼고 제 삶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9년의 자기 개발과 모임 운영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7년 그리고 2년이거든요. 이 7년은 제가 정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와 자기 개발을 했던 7년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이 성과를 얻었고요. 그걸로 되게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이 2년이 에너지 관리를 제가 시작했던 게 지금 딱 2년이 됐어요. 이제 올해로 3년째인데요. 이 7년과 2년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정말 7년이나 자기 개발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밑바탕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7년과 2년의 차이를 계속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년 동안은 제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갔어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의지력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제 특징 중에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좀 꾸준함, 책임감 이런 게 강해요. 남들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꾸준하게 그런 노력이 되게 힘을 발해서 내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원하는 목표들을 이뤘어요. 근데 에너지 관리를 시작한 2년 동안에는 바람을 타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갔다면 지금은 노를 젓는데 바람까지 불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여유가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걸 하고 더 많은 성과가 있는데 훨씬 여유롭고요. 되게 풍경을 보면서 흘러가기도 해요. 사실 예전 7년 동안은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시간 관리도 열심히 했고 목표 관리도 열심히 했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없애고 이러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삶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목표 달성률은 더 높아졌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월간 계획, 줄기 목표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달성률이 보통 60%, 70%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근데 지금은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달성률이 거의 90%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훨씬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관리라는 걸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제 삶을 많이 녹여내고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개발 웬만큼 해보신 분들이고 다들 열심히 하는 거에 좀 도가 트신 분들이잖아요. 막 목표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쉽고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일 여기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우울증이죠. 항상 우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계속 100% 계속 막 사람이 계속 업돼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이럴 수가 없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태고 대부분의 분들이 요 노란색 상태일 거예요. 어떨 때 되게 좋아요. 막 의욕 넘치고 막 그래 열심히 사는 거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죠. 뚝 떨어져요. 다 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래요. 그러다 안 돼. 다시 열심히 하자. 막 다시 올라가요.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런 에너지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에너지 관리는 한 요 정도예요. 한 7, 80%의 에너지 상태를 거의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한 요 정도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최대한의 감정 폭이 적은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큰 폭이 아니라 되게 잔잔한 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모두 다 다르게 반응을 하죠. 물잔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상황이어도 모두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이건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되게 위험하게 딱 끼어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야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반응이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중간에 한번 넣어주자는 거예요. 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 반응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에너지 관리는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다들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그 시크릿 책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슷한 게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내 에너지 상태를 주는 대로 그 에너지 상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럼 내가 뭘 주느냐?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하고 매 순간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주든지 그것이 상황이라는 옷을 바꿔 입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면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나쁜 에너지를 주면 나쁜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걸 받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계속 줄 수 있게 내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크릿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상점 점원한테 내가 불평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이웃한테 당신 집 개가 짖는다고 불평하는 전화를 딱 받아요. 우리는 이거를 연결시키지 않죠.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불평했는데 나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험담을 했어요. 근데 회사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걸 연결짓지 않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문에 실린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날 밤 뭔가 속이 안 좋아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지 않죠. 그냥 각각 독립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서 뭐를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10분 뒤에 슈퍼마켓에서 빈 주차 공간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다음날 세금 환급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지 않아요. 내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상사한테 초대권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준 대로 상황이라는 옷을 바꿔 입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식을 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던 지금까지 내 삶은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는 에너지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가요.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럼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 좋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근데 나쁜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되게 나쁜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나쁜 상황이 반복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나한테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자, 내가 실직을 했어요. 어때요? 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나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감정을 느껴요.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제대로 의식하면서 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내가 좋은 감정을 느끼면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나쁜 감정을 느끼면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 감정을 조정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실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실직을 했어. 아, 나쁜 상황이다. 나쁜 감정을 느껴요. 근데 실직을 했다라는 건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직을 했어. 아, 더 좋은 일을 내가 얻으려나 보다. 아니면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좀 푹 쉬고 다시 일을 찾아보자. 라고 좋은 감정을 느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려나 보지. 이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중립 상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사실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연인이랑 헤어졌어. 아, 그래, 이거 나를 위해서 일어난 거야. 뭐 차 사고가 났어. 아, 그래, 이거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야. 뭐 이렇게 나한테 경고를 주려고 했나 보지. 더 크게 안 다친 게 어디야. 나를 위해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이거는 나를 위해 일어난 거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에너지 관리라고 저는 표현을 보통 하는데 이제 감정 관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강력하지만 굉장히 불완전한 걸어다니는 자석이에요. 자, 사람한테도 에너지가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에너지가 밝아지고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왠지 막 축축 처지고 이런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사람한테서도 다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에너지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불완전한 자석이에요. 왜 불완전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마음을 이제 막 긍정 에너지를 채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밀리면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되게 좋았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친구랑 얘기하면서 에너지가 막 좋아져요. 그랬다가 막 회사 일이 안 되면 다시 짜증이 나죠.
굉장히 에너지가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나름 감사일기도 쓰고 막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이렇지? 난다면 우리는 요만큼 좋았다가 이만큼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0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완전한 파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에너지랑 같은 게 나한테 끌려온다. 내 감정과 같은 게 나한테 끌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얘기가 있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만 바꾸면 되거든요. 내 감정만 바꾸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 2년 동안에 사실 자기 개발만 했던 7년보다 더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과들이냐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성과들 있잖아요.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라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정말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성과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에너지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의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감정이 좀 안 좋네? 내 에너지 상태가 좀 안 좋네? 이런 거를 자꾸 인식하면 할수록 민감해지고 쉽게 바꾸게 돼요. 지금 내 에너지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좋게 바꿔보자.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실까? 잠깐 이렇게 좀 숨 좀 돌려볼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식하는 생각을 갖고요. 저는 이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하거나 성장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너지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그럼 이제 쓰는 거죠, 성장일기. 내가 지금 뭐가 뭐 때문에 되게 짜증나는데 왜 짜증이 나지? 지금 내 에너지 상태가 안 좋구나.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일기에 쓰면서 좀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계속 의식하고 이럴 때 성장일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의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까지 엄청 막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나 에너지 상태 되게 안 좋았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막 이상한 것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순간도 후회 속에서 허비하지 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다시 후회하면은 스스로에게 또 같은 잘못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냥 리셋이에요, 리셋.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한순간도 후회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에너지 상태를 되게 좋게 만든다. 그럼 계속 기쁘고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방방 뜨는 굉장히 하이텐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기분이 좋다. 내가 에너지 관리가 잘 됐다. 이런 거는 되게 뭔가 나른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거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되게 편안하고 안도감을 느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되게 좋다 이런 말 나올 때 있죠. 그냥 집에서 또는 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뭐 커피숍에 있다가 되게 좋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럴 때가 바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에너지 상태가 업돼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항상 좀 평화로운 상태, 편안한 상태 이런 게 에너지가 내가 지금 좋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 됐고요. 두 번째 하나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애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자기 개발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나 오늘 목표 달성 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너무 애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7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힘들었다거나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좀 너무 힘들다, 너무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노력하지 마세요라는 말도 되게 이상한 말인데 이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 성공이 뭐 본인들의 그 정의에 의한 성공이겠죠? 그때 반드시 되게 기진할 정도로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안에 다른 많은 기적적인 창조물과 같이 그저 펼쳐질 수 있어요. 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잖아요. 파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지 않죠. 행성들이 태양을 돌기 위해서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바르게 방향만 잡고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노를 저어서 가고 있다면 바람이 불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한 번씩만 방향을 잡아줄 정도의 노만 저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타고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예요.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시든 간에.